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4과 2 분단의 극복 과제 1 듣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1쪽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특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상황 중에 하나죠. 분단. 자, 우리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듣기 진행할 건데요. 듣기 전에 먼저 어느 부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남북철도 개통의 의미를 이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남북철도 개통에 대해서 주제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박 의원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등장인물이 이 장관과 박 의원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사람의 입장 각각 정리해 주셔야겠고요. 3번, 철도는 몇 개의 노선이 개통되었습니까? 철도 노선이 총 몇 개가 남한에서 북한까지 개통된다고 하는지를 잘 들어주시고 그 노선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네, 이름도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드디어 반세기 만에 남북의 열차길이 뚫렸습니다. 이번 남북철도 시험 운행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님께서 이번 개통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우리가 남북의 분단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이 녹슨 기관차였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경의선은 56년 만에 그리고 동해선은 57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북을 잇는 철도가 56년 만에 개통된 것에 대해서는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합쳐보니까 한 53km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들인 돈이 약 5,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추가로 2,40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그렇다면 아마 1km 달리는데 10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열차 시험 운행을 하자, 또 정기적으로 열차를 운행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다시 물자를 요구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토론의 전반부 부분입니다. 자, 스크립트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했던 내용들의 답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주제를 소개했죠. 주제는 남북철도 시험 운행의 의미였고요. 자, 남북철도 시범 운행 의미에 대해 이 장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죠. 자, 이 장관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했죠. 자,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 잘 들어주셨으면은 네, 이 장관의 의견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장관께서 철도의 이름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어진 철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무슨 선자 앞의 이름이 철도 이름이죠. 네, 두 가지 바로 경의선과 동해선 들어주셨으면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북철도 시범 운행에 대해서 사회자가 다른 토론자인
박 의원에게 의견을 질문했죠. 박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은 거죠. 박 의원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데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반대 입장이 뭐였었죠? 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렀다 이 부분이죠. 비용,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다 이 말이죠. 큰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음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들인 돈이 약 5,400억 원 정도라고 했었고 추가로 2,4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말씀이 좀 길었어요. 계속해서 박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나왔었죠. 자, 어떤 것이었죠? 네, 일회성 행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말이죠.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물자 요구를 해오면은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토론의 전반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다음 토론의 전반부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남북철도 개통의 의미를 이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죠? 민족의 혈관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박 의원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회성 행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이후를 생각해 봐야 한다가 박 의원의 요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한 내용 바탕으로 정리해서 다시 써주면요. 이미 물질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를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이후를 생각해 봐야 함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3번. 철도는 몇 개의 노선이 개통되었습니까? 그 노선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이 장관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죠? 총 2개 노선이었고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이었습니다. 4번. 다음은 토론에 이어지는 사회자의 진행 발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십시오. 보기 보겠습니다.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다만 뒷부분의 내용은 전환이죠.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사용하죠. 두 토론자의 의견에서 생각이 같은 부분, 일치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역사적 상징성인데 하지만 다른 부분은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되죠. 자, 서로 다른 관점, 어느 부분이었었죠? 바로 효과적인 측면이죠. 이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자, 경제적인 효과라고 넣어볼게요. 자, 문제는 경제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 사회자가 두 토론자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른 입장이 뭔지를 다시 언급해주고 다른 측면의 토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철도 시범 운행에 대한 토론 후반부 듣겠습니다. 듣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남북철도 개통의 경제적 측면을 보는 통일부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의 관점을 표현한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다. 2번. 한 사람은 장기적이고 한 사람은 단기적이다. 3번. 한 사람은 개방적이고 한 사람은 폐쇄적이다. 4번.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다. 2번. 야당 국회의원이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의 어떤 태도 때문입니까?
자, 야당 국회의원께서는 토론 전반부에서도 밝혔지만은 남북철도 시범 운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까지를 이끌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통일부 장관의 반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자, 통일부 장관 이 장관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박 의원과는 서로 상반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건데요. 자, 통일부 장관 이 장관님의 반론 부분 잘 들어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 다음은 토론의 내용을 메모한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인지 쓰십시오. 평화와 안정의 기여.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북한의 웃돈 요구. 웃돈이라고 하면은 원래의 가치보다 더한 큰 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자, 비용은 높은데 효율은 낮은 것.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화. 이 내용들은 어떤 토론자가 말하는지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철도 시범 운행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효과, 토론 후반 부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철도 개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정부는 북한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겠죠. 하지만 북한이 하나씩 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또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 대화는 사실상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철도 행사만 하더라도 약 6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무려 61회의 당국 간 회담이 있었고 거의 200일 동안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찻길이라는 것은 한번 열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3,600억 원 이상이 남쪽 지역에 철도를 놓는데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북쪽 지역에 들어간 것은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800억 원도 우리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1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야 있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산출된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오늘 철도 임시 개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바로
한국 경제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이 700조입니다. 1%만 달라져도 지금 말씀하신 10조에 가까운 7조의 국부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들인 돈의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이요. 자, 경제적 효과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관이 내다본 남북철도 개통의 효과 정리해보면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니까 박 의원께서 반론의 의견 제시했죠? 자, 여러분이 들었던 부분 중에요. 박 의원이 반론을 제시한 이유가 뭐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네.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가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이유가요? 네, 그 앞부분에 나오죠. 북한이 일이 진행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의 태도 때문에 진정한 남북 간의 대화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장관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했죠. 자, 계속해서요. 다음. 자, 다시 이 장관의 반론이 이어집니다. 자, 이 장관이 박 의원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관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의 표시죠. 자, 첫째 뒷부분이 이유가 됐는데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남북 대화는 사실상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외교 관계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자, 계속해서요. 이 장관의 두 번째 이유가 이어지죠. 자, 특히나 박 의원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부분, 너무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데에 대한 반론입니다. 네, 대부분은 철도 재화시설 비용으로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일부분이 북쪽에 지원된 돈인데, 자, 그 돈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을 차관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총 5,40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장관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3,600억 원은 정말로 철도 시설을 만드는 데 쓴 것이고 1,800억 원 정도가 북한에게 빌려준 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 장관에게 박 의원이 계속 또 반론을 해오죠. 자, 박 의원의 반론 정리해 보시면요. 네,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것은 워낙 외교 또 정치라고 하면은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하는, 심하게 주기만 하는 방식, 퍼주기식 지원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는요. 자, 구체적으로 비용을 말씀해 주셨죠.
최소 10조 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나 투자한 비용 대비 나온 결과, 산출된 결과가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이 다시 반론 제기하죠. 바로 평화와 안정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 한국 경제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죠. 자, 정리해보면요. 한반도의 안보 위기 관리가 중요한데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 조성이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돈의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700조라고 숫자로 수치 말해줬죠. 자, 그런데 박 의원이 말한 10조 이 수치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반도의 안정적인 분위기에 기인해서 투자한 돈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토론 후반부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남북철도 개통의 경제적 측면을 보는 통일부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의 관점을 표현한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네, 1번 잘 찾아주셨죠? 자, 이 장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 장관께서는 계속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지금 들어간 돈은 너무 많아. 그만해야 돼. 그만 퍼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장기적이고 또 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었죠. 자, 1번과 2번 골라줬으면은 네, 맞는 정답 되겠습니다. 2번. 야당 국회의원이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의 어떤 태도 때문입니까? 네, 북한이 조건을 내세우고 웃돈을 거는 태도 때문이라고 했었죠. 일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다 조건, 돈 더 줘 이런 식이라고 했습니다. 3번, 다음은 통일부 장관의 반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남북 대화에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네, 긴 기간, 장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긴 기간 써주셔도 되지만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휘 바꿔서 장기적인 노력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남북 대화에는 긴 기간 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계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자, 뭐가 아니라고 했었죠? 자, 뒤에 보면요. 차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빌려준 돈, 대출처럼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공짜로 빌려준 거 아니야. 다른 말로요. 무상 써주면 되죠. 이 장관께서 사용한 단어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무상은 아니다. 차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4번. 다음은 토론의 내용을 메모한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인지 쓰십시오. 먼저 평화와 안정의 기여,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자, 북한의 웃돈 요구. 북한이 일이 진행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다라고 박 의원이 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자, 이것도 박 의원의 관점이었죠. 투자하는 건 많은데 당장 나오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화. 이 부분은 통일부 장관이 말한 내용이죠. 3번.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을 지지합니까? 다음 표를 정리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통일부 장관인 이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자, 지지하는 사람 이 장관. 지지하는 내용. 남북대화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로 잡아볼게요. 자, 이걸 지지하는 이유는요. 지금 한국의 분단 역사는 굉장히 시간이 길죠. 이미 50년이 넘어갔죠. 50년 넘는 분단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체계 속에서 살아왔으며 교류 또한 통제되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대화의 진전이 될 수 없음. 시간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의 내용들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하는 거죠. 이 장관의 입장을요. 자, 그러면은 다라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표현 사용해서 이 장관의 말 중 동의하는 부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의 남북 대화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50년 넘는 분단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체계 속에서 살아왔으며 교류도 통제되어 왔는데 갑작스러운 대화 진전을 바랄 수 없는 건 당연한 법입니다. 당연히 시간차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뿐이지 대화가 계속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단지 시간이 문제될 뿐이다. 라는 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이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볼게요. 지지하는 사람 박이원. 지지하는 내용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고 이후 효과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로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퍼주기만 하는데 나중에도 효과가 안 나와. 그럼 어떡하겠어? 라는 거죠. 자, 지지하는 이유는요. 이미 국민 세금 및 대한민국의 GDP의 상당한 일부를 투자해 왔는데 그에 따라 평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고 모르겠고 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가 북한의 군사력 확대라면 평화를 위한 노력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않을까요? 라고 반론으로 한번 지지 이유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이원의 이런 것 때문에 동의한다 말해볼게요. 박이원의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고 이후 효과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동의 밝혔고요. 그 이유 붙여보겠습니다. 이미 국민 세금 및 대한민국 GDP의 상당한 일부가 투자돼 왔으나 그에 따른 평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는 이후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의 결과가 북한의 군사력 확대로 나타난다면 평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로 정리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한국의 정치 상황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토론 스킬 익히는 과제 2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